그 마인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만방학교 진학지도의 원리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과 거꾸로 간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가는 그런 그 패턴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학 지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방의 진학 지도는 거꾸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잘 것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 먼저 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 삶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먼저 잘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올바른 정신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학지도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 만방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할 때 결과는 당연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 뵈러 왔는데 또 제가 또 제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러 왔는데 좀 더 감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얼핏 박신양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지석진이다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손석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 아주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만방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즉 만방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만 만방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만방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식구 속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의 진리를 깨달았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만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중국의 듀크 쿤샨 유니버시티라고 듀크 대학 쿤샨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은 뭐라 그럴까요? 듀크 대학 학위증도 주고 듀크 쿤샨 유니버시티 더블 학위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다 듀크 대학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칼리지 랭킹 이런 데도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 듀크 쿤샨 캠퍼스에 지금 재학 중인데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제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금 현재에 대한 집중을 되게 낮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졸업반이 돼서 이제는 지금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뭔가 이런 시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제일 원하는지를 모르겠었어요. 진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뭔가 이런 이 이상적인 게 막 머릿속에 막 결단이랑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삶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방에서 배웠던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나를 잘 모를지언정 그분은 나를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진정한 자유가 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자유는 자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유였던 것 같아요. 어제에 대한 후회와 예, 좀 아쉽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잘 아시겠죠?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니까 혹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만방학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어제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항상 후회가 있어요. 또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제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 이때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느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 학생은 그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아주 정말 후회하지 못할 정도, 후회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그 학생이고, 이 학생이 지금 듀크 대학에 쿤션 대학에 가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방의 졸업석은 다르구나. 그래서 듀크 대학을 지금 다 듀크 쿤션 대학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크 쿤션 대학 총장이 매년 저희 학교에 또 이렇게 방문도 오고, 미국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학교 방문하면서 학교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와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죠. 그래서 듀크 쿤션 대학에 거의 1년에 한 3명 이상 이렇게 가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방 교사로 다시 리크루트하고 싶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도 듀크 쿤션 대학에 진학한 김예원이라는 학생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좀 다르죠? 그 속도가?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Anyway, 이 학생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김예원 학생. 오케이. 지금 굉장히 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구석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게 나오지?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만방에 오기 전에 저는 강남에서 이 학생은 강남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 왔는데 여러분들 대치동 생활을 잘 아시잖아요. 만방에 오기 그냥 학원 전에 생활. 저는 강남에서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되게 치열하게 살던 그런 중학생이었어요. 항상 시험 점수는 제 가치가 되었고 제가 잘 해야지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저를 그냥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방에서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목표는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 공부를 통해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되게 감동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빛나기 위함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후에 저는 공부가 저절로 즐거워졌고 그리고 공부에 노력과 시간을 쏟는 그런 과정들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처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방에 오기 전에 오케이. 이 학생 김예원 학생은 굉장히 완벽주의, 공부만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학생이 깨달은 거 공부란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빛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공부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서 완벽주의를 허물게 되어서 진짜 자유롭게 공부하게 된 학생입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다음 거 한번 또 보시죠. 이 아이는 이번에 졸업해서 얘는 에모리 대학을 갔나요? 어디 갔죠? 에모리? 에모리 Early Decision 신청해가지고 Early Decision, Early Approval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에모리 대학을 갈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또 깨달은 게 공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애들 친구들 보면은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진짜 죽어라 하잖아.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중심은 나거든.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애들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지, 조급해하지, 힘들어하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이랑 똑같이 죽어라 공부해도 오히려 걔네들보다 더 공부해도 너희가 잘 지치지가 않아. 왜냐면은 조급함이 없거든, 두려움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날 이끄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거든. 내가 지금 조금 더 못나 보여도 결국엔 나의 실수도 그리고 나의 실패도 나의 이 부족함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중심. 그래서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정말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 강남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도 지치지 않고 걔네들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탈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방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도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거 못하느냐? 합창할 거 합창하고 놀 거 다 놀고 운동할 거 운동하고 다 하면서도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이 아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보다 낫지 않아요? 또 다른 학생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 눌러볼까요? 만방에는 멘토링이라는 게 있거든. 언니 오빠들이 어느 학과 과목을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을 한 동생들을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년 학생이 화학 멘토링을 신청을 했어. 그러면은 그 8학년 화학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고중 언니 오빠들이 그 화학 신청한 학생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를 통해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서로 기르고 나눔의 흐름도 배우고 있는 거야. 오빠가 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멘토링 외에도 친구들끼리도 서로를 도와주는 공부를 만방에서는 하고 있거든. 시험 기간에 같은 학년끼리 자주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대답해주면서 같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함께하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함께 서로를 채워가는 그런 공부를 만방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또 공부가 재밌어지기도 해. 우리 만방에는 네, 함께 공부하는 것,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의 공부는 혼자 공부하는 걸 굉장히 또 함께 하는 걸 힘들어하죠. 혹시 내 정보가 새나갈까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아이도 알면 안 되지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방은 함께 공부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타나거든요. 이 원리를 만방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말이 있어. 마음은 공부의 시작이요 성공의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즉 멘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멘탈 파워를 기르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험, 대회 이런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되게 소극적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그랬지만 학교에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일단 부딪혀보자 이런 배짱을 키움으로써 부정에서 긍정으로 또 이제 불평에서 감사로 소극적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소심함에서 당당함으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파워를 기르는 것보다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의지를 하면서 또 결과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니까 뭔가 멘탈 파워가 점점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멋있죠? 예,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일단 해보자. 이 아이는 지금 학생인데 박지유라는 학생인데 현재 재학생입니다. 동생들에게 솔로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학생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만방에 다시 방문해서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눌러요? 눌러요? 시편 16편 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막 보이죠? 계속해서 따라 읽으세요. 저는 11기 졸업생 최규용입니다.
그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 거야. 내가 너무 조금만 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한테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어서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잖아. 근데 사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줄로 재셔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훈련 받아 하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예배다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이 아이가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난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대학에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받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훌륭한 선배가 되어서 또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베풀고 있고 그러고 있죠. 공부는 예배다. 그 공부 삶 자체, 태도 이것이 예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되 내 이기적인 목적을 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철저히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공부의 방법, 공부의 방향, 공부의 철학을 만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학생 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지금 NYU 재학 중인데 이 친구도 또 이제 학교에서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만방에 방문해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읽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 내가 욕심에 찌들어 있을 때 하면서 나를 다시 리다이렉트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가능하면 걔 톤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했던 만족을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니까 공부가 뭔가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지식을 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과정을 보내는 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 정말로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나중에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 가실지 배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너희가 만방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난 못했거든. 근데 너희가 그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지금부터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진짜 12학년 됐을 때는 뭔가 진짜 욕심에 눈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대학의 시를 또 지금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명언 제조기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방 명언집 책을 하나 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책에 실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올 것 같아서 아이들의 말을 제가 좀 이렇게 편집을 해왔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제에 대한 이 아이들 깨달은 걸 제가 하나씩 정리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어제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공부는 나를 빛내고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공부의 질을 결정한다. 네 번째 아이는 공부의 시너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이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멘털 파워다.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공부는 예배이다. 만방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마지막은 공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의 더 훌륭한 진학 지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선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요, 자녀들의 간증이요, 자녀들이 직접 이렇게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진학 지도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뭐 어떤 친구들은 1년 전에 입학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꼬맹이 때 입학을 했는데 벌써 9학년이 됐어요. 그렇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9월 되면 10학년이 되는데 10학년이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가 된다라는 말,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말이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면접 때 다 봤잖아요. 신입생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네. 어떤 질문을 했었죠? 우리 다 면접에 참여하셨었잖아요. 벌써 다 잊은 거는 아니겠죠? 네. 뭐 감사한 거 얘기 나누기도 했고 그걸 보면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우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것을 표현할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왜 공부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9학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전체의 학창 시절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대학교를 가게 되고 각자의 인생을 또 더 설계해 나가고 펼쳐가게 될 것인데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스펙트럼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것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모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학을 가는지는 이미 너무 중요하지가 않다. 이미 우리 아이는 인생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번 졸업반 부모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고백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상문, 반응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좀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이 다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다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감상문을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입꼬리가 좀 더 올라가는, 정말 웃으면서 인생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진심의 바람이시다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뭐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진학 지도하면 막 이렇게 정보, 막 비교 분석,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뿌리가 되는 것, 파운데이션,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왜 공부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들이 명확하면요, 이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나누게 될 것은요, 10학년이 되면 우리가 투 트랙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 정보,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런 것에만 포커스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음 스텝은 어떠한 과정들을 가게 될까 좀 기대하면서 그런 관점을 좀 달리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이라는 것이 놓여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종종 우리 선택을 마주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선택을 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더 옳은 선택이냐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두 선택이 어떻게 다르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정말 인생이라는 과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더 멋지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Chinese track and SAP track 이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엔진에다가 두 가지의 다른 부스터를 장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방이라는 교육의 틀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배움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내용과 교육의 그 과정과 방식은 좀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은 다를지라도 그 스피릿과 그 믿음과 멘탈 파워를 키우고 이 세븐 파워를 키우는 이 과정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이런 것들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트랙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선적으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너무 좀 힘들어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심플하게 선택의 여지를 없애주면 돼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선택이 있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각각 특성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요 트랙이 더 잘 맞고 어떤 친구는 요 트랙이 더 선생님들은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내 몸에 fit 그것이 앞으로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건데 fit 내 몸에 맞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고 나쁨의 비교가 아니고요. 나의 선입견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다던데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귀가 얇아지는 것이 카드라 통신에 많이 얇아지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만방에서 제공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에 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이야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배워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택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후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다 쉬운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못 해낼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고 본인이 결단을 하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우리 많은 졸업생들이 그것을 이미 증명해냈어요. 첫 시작과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졸업할 때쯤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과연 대학이나 갈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한 3년 뒤 되면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죠. 자, 우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서로가 그 부분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얘기를 하자면 Chinese track and SAP track은 커리큘럼 그리고 배움의 과정, learning path and college prep, college admission results 요 네 가지의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리큘럼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좀 structured cours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structure는 뭐냐면 약간 design, planned and designed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자인돼 그것을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는 이렇게 거의 짜여져 있잖아요. 아, 고1 때, 고2 때, 고3 때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계획되어지고 플랜되어 있는. 그래서 뭐 대부분 10학년 때 무엇을 배우고 11학년 때 무엇을 배우고 12학년 때 어떻게 배우고. 그래서 이 과정은 대부분 이제 이제 중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티칭이 물론 영어는 영어로 가르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딱 이렇게 교과서만 달달 외우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만방에서의 차이니즈 트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하게 되고요. 또 서로 팀워크로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SAP 트랙은 물론 큰 범위 안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해야 할 수 있고 기회를 더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unstructured courses는 더 많이 individual exploration,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맞게끔 찾아가는 과정이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어떤 친구들은 10학년 때 다른 친구들이 1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의 벽이 좀 더 이렇게 허물어져 있고 또 넘나드는 그러한 과정이다, 교과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중국어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다른 친구들보다 중국어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SAP 트랙에 가면 영어만 하게 되니까 중국어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 두 가지 바이링거 그 말인즉 한국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두 가지 언어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을 도달하게 만들어요. Teaching in Chinese, teaching in English. 그러니까 영어로 배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수학을 중국어로 배우고 영어로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머리에 쥐가 나죠. 그렇죠?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수학을 중국어와 영어로 배운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졸업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순아, 그치? 그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중국어로 그리고 또 과학을 중국어로 배우고 영어로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의 그 디멘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언어로서만의 그 기능을 넘어서서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 언어로 생각을 하고 과제를 완성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거는 이제 SAP에서는 저희가 이제 AP Advanced Placement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교과 과정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들이 또 상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1, 2학년의 그 교양 과목을 미리 선행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 과목을 학점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만방의 졸업생들은 해외 대학에 입학을 해서 3년 반 조금 심하면 이제 3년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크레딧을 미리 이제 이미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인정이 되고 특히 홍콩, 싱가포르 이런 대학은 이것이 이제 AP 그 크레딧이 입학의 요건이 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 트렌드인데 예전에는 그것이 입학의 조건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입학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은 입학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크레딧으로 인정이 되는데 미국 이외 많은 대학들 예를 들면 이제 영국계 대학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대학에서는 뭐 어떤 데는 미니멈 3개 AP 이상, 뭐 4개 이상, 5개 이상 이러한 것이 이제 requirement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배우는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structured learning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planned and organized 그런 코스에 따라서 차곡차곡 따라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점은 이미 예측 가능해요.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친구들은 좀 자기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분산이 되고 멀티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하지만 공부 습관도 키우게 되고 학업 능력도 키우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케줄과 타임프레임과 그 기대치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Chinese Track에서 Structured Learning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식적인 습득은 기본적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 SAP 트랙에서는 Unstructured Learning을 통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다 플랜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테두리는 있지만 학생의 본인의 그 기초적인 학업 수학 능력 그리고 본인의 성향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일찍 결정이 된 친구들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 거기에 따라서 교과목의 선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좀 더 자기 관리가 더 높은 요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급증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는 훨씬 더 앞에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각자가 첫 스타트는 다 다를지라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지도하에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옆에를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서서히 밟아가야 되는. 옆에 친구가 저 친구는 AP를 3과목이나 이번 학기에 들었대. 저 친구는 AP를 막 4개, 5개를 들었대. 나는 지금 하나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P 과목을 하나를 안 하더라도 혹은 하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배워가야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이 패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개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걸 하면 이제 이제 애들은 너무 효자효녀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이제 쪼여드는 거죠, 가슴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college prep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Chinese track 친구들은 물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꼭 중국 대학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우리 친구들이 college prep을 통해서 결국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현재 만방의 졸업생들은 이러한 대학들에 입학을 해요. 북경대, 청와대, 북단대, 뭐 인민대, 상해교통대 너무 만만하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만방학교 학생이라면 기본이 북경대 정도는 가야 되는 거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대학 측에다 얘기를 하는데 요구 조건을 좀 높이라고 우스개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 대학들은 뭐 이미 전 세계 대학들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의 대학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들의 목표도 미국의 이렇게 굉장히 상위권 대학을 이제 그런 지향점들을 보고 북경대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영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과정들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과 같이 배우고 또 뭐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더 월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입시 준비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만방 졸업생들이 이미 뭐 이 대학들에는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이미 배출이 되었고 그 대학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컨닝 없이 대학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생회 임원직도 하면서 그렇게 유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뭐 본고사 전형도 있고 서류 전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과정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인 걸 배우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도 키우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스텝 바이 스텝이 엄청나게 이것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야. 처음에 시험을 보면 아마도 60점, 50점 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방에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그런 부모님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 점수로 어떻게 대학이나 갈까? 그만큼 만방의 이제 커리큘럼은 굉장히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AP 트랙에서의 컬리지 프랩은 전 세계 나라의 대학들을 다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졸업생들은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죠. 뭐 중국 대학도 가능하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뭐 오스트레일리아,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이 과정의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프랩의 과정은 어떻게 뭐 한국에서는 스펙 쌓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스펙 쌓기. 그렇죠? 근데 만방에서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holistic admissions process, 전인격적, 전체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면요, 그 어느 하나의 대학도 다 준비가 됩니다. 실제로 이 holistic admission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의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어드미션 과정도 동시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학을 하게 되는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졸업한 이미 형, 언니, 누나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리면 청와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2017년부터 그 본고사 전형을 폐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다. 그래서 본고사를 없애고 모든 것을 홀리스틱 리뷰로 대학 신입생을 모집을 하겠다. 외국인 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시험이 없어요. 그럼 뭐로 선발을 하죠? 뭐로 선발을 할까요? 예. 잘생긴 친구들을 뽑아갈까요? 그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스토리, 개인의 스토리와 그 성장 배경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겠죠. 스탠다드 examination도 보고 학교의 이제 GPA도 보고 추천서도 보고 본인의 personal statement도 보고 이런 것들 모든 과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을 통해서 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만방 학생들이 지원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합격을 했는지 보면 거의 한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합격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AP
트랙을 공부한 친구들이 지원했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북경대학. 북경대학은 세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본고사 전형은 계속 그대로 있고요. 이것은 Chinese 트랙에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뒤가 되면 고3 때 북경대학에 참여를 합니다. 시험을. 그 다음 Holistic Review. 이것은 이제 시험이 없고 본고사 전형이 없고 청와대학 그 전형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으로 혹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어야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liberal educ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식하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인재를 키운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어야 전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전형은 전 세계에 이렇게 크레딧이 되는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고등학교, 즉 그 고등학교 출신의 졸업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굉장히 그런 퍼포먼스가 좋은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시험을 건너뛰는, 즉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1차 합격을 해주는 거예요. 북경대학에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예? 만방학교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북경대학에서는 이 보어야 추천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의 고등학교가 전 세계 11개 학교입니다. 전 세계에. 중국에는 불과 한 6,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보야 추천 전형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미 만방학교가 2020년부터 진행됐으니까 지금 5년째거든요. 매년 리뷰를 해서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재지명이 됩니다. 그것이 유지되다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철회를 해요. 근데 만방은 매년 연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셔도 돼요. 만방학교가 그런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예. 세계의 최고의 학부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인정을 하고 동일시하게 만방에서 가르치는 학생, 만방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면 시험 안 봐도 된다. 우리 받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실제로 만방의 보야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저희는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두 대학이 약간 좀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북경대와 청와대가 이 학생을 더 자기네 본인들 학교로 데려가겠다고. 감사하죠? 예. 이런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경대 합격자 보면 매년 이제 만방에서 신청한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복단대. 복단대는 어디에 있죠? 상해에 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와 북경대는 북경에 있고, 복단대만 해도 매년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대학이 좋은 학교냐 안 좋은 학교냐 무엇을 봅니까? 랭킹을 봅니다. 많이 익숙하게. 그렇죠? 한 번씩 두드려 봐요. 복단대 학교 랭킹.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세계 랭킹이 뜹니다. 그 중에 하나가 QS 랭킹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복단대가 서울대보다 높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스카이, 소위 말하는 그 수준 이상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복단대는 그 전형이 좀 많아요. 본고사 전형이 있고 홀리스틱 리뷰 똑같이 동일하게 서류 전형이 있고, MBBS, UIPE, GBF는 영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대학이에요. 모든 교과 과정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의대나 영어로 하는 의대나 영어로 하는 경영대학, 경제대학이나 영어로 하는 글로벌 그런 전형 이렇게 합니다. 마치 연세대학에 언더우드 전형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최근 몇 년간 막 100%가 나오네요. 이것도 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그렇게 잘못된 착오를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공부도 진짜 죽으라 해요.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죠? 굉장히 죽으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는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복단대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가서 대학을 변화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의 많은 학교들이 이런 의문이 몇 년 전까지만 있었어요. 중국 대학을 가면 대부분 인문계열 대학만 가게 된다더라. 그런 얘기 혹시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 졸업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중국의 대학들이 인문계열을 훨씬 많은 비율로 외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각 대학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 80%에서 90%까지는 인문계열만 선발을 해요. 그리고 10%에서 20%만 이공계열을 선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학들도 다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이공계열 학생을 선발을 했더니 2년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중간에서 중도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대학 때 이미 대학원 시험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그 시험의 출제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비중을 낙제를 맞게 만드느냐가 그 사람들의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냐하면 중국 친구들이 이미 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이상의 올림피아드에서 뭐 이렇게 금메달 수상한 친구들이 이제 오는 거니까. 근데 만방의 그 졸업생들은 이공계열을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해요. 뭐 가장 입학하기 어렵다는 청와대학 컴퓨터학과 이런 데도 매년 진학을 하게 되고요. 북경대학도 마찬가지고 북단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만방의 학생들은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그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학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게 좀 수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봐도 어떻게 100%가 넘겠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만방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대학을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제일 아래층은 이제 북경대, 청와대, 복당대, 인민대, 상해교통대. 그 제일 위에 갈수록 얇아지는 이유는 합격을 하지만 이제 아래 대학을 이제 합격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를 이제 중도 면접을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입학을 덜 하는 거죠. 자, 중국 대학의 입시 트렌드는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점점 그 본고사 전형이 유지되는 한편 holistic review admission process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더 국제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더 도달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북경대학 같은 경우의 면접은요,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면접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이제 한 4분의 응시자가 들어오면 대학에 딱 들어오면 세계적인 주요 이슈를 주고 서로가 디베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 즉석에서 중국어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담당 교수가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왜 이렇게 지원하느냐 그런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친구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그런 생각과 시야와 이런 것들을 이제 변별하는 그런 과정이 면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집니다. 당연히 토플은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어 차이니즈 트랙에 진학을 한다고 해서 영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 SAP 트랙을 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 가시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응시학교의 고등학교 위상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넣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넣은 것이 아니고 각 대학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의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크레딧이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끌어올리는 거죠. 훈련을 더 시켜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힘들어하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막 불고 막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엄마 나 못하겠어 이러면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SAP 트랙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고등학교 되면 SAP 트랙을 통해서 이제 과연 홀리스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카데믹 그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비학업적 그런 요소들을 모두 이제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의 그런 가치들, 정신들,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묘하게 그 말과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스피릿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글들, personal statement, 그리고 추천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GPA 당연히 중요하고 뭐 SAT, AP 이런 점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걸 통해서 코끼리 다리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다 보고 이 친구를 온전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홀리스틱 어드미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P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uniqueness, 즉 그런 유니크한 것을 통해서 유니크한 어플리컨트를 배양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각 대학의 기준을 보서라도 만방의 세븐 파워 교육을 통해서 만방의 여러 가지 rigorous academic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서, 그리고 AP 코र्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깃발이 놓여져 있지만 전 세계를 대비를 하는 그런 아카데믹 어드미션 프랩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unique applicant, 과연 무엇이 유니크한 것이냐. 이 세상에는 단 하나예요. 복제할 수 없는 것. 이 사람의 스토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그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유니크하고 스페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잠재적인 탤런트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내적인 파워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생들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부여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면요, 그 글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 학생은 데려가고 싶은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냥 금맥기하고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제 SAP 졸업생들이 대학을 합격한 일부 리스트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전체가 100%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뭐 UK도 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이 모든 대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대학 자녀가 진학하는 거 바라시죠? 아니,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바라시죠? 예, 저희도 바라요. 근데 저희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곳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절대 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장 맞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왜 니네가 선택되어지는 입장이냐. 니네가 니네가 선택을 해서 가는 사람이다. 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가는 거지 왜 나는 계속 선택을 당해야 돼? 그만큼의 나의 경쟁력을, 나의 내적인 파워를 키우면 되는 거니까. 자, 뭐 이거는 그런 대학들. 그래서 아까도 있지만 그 지난해에도 뭐 여기에 보면 미네르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3명이 합격이 됐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난리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토탈 6명인가 7명이 합격이 됐는데 그중에 반이 이제 만방 졸업생이니까. 근데 이 대학이 그렇게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이라네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기 한 대학의 그런 그 레퓨테이션이나 그런 좋고 나쁨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acceptance rate이라는 거예요. 합격률. 합격률이 높으면 좋은 대학일까요? 합격률이 낮으면 좋은 대학일까요? 네, 낮을수록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가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자리 숫자잖아요. 1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이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을 통틀어서도 합격률이 더 낮대요. 4%. 하버드가 4.2%인데. 예. 그걸 보면서 저희 학생만 3명이 지난해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대학이었구나. 그런데 이 대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성적을 보지를 않아요. 성적을 안 봐. 뭘 볼까요? 맞추는 사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차원하는 분. 네? 인성을 어떻게 볼까요? 인성 크게 글씨로 써놓으면 나 인성 굉장히 좋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예? 학생 뭐요? 학생부 활동. 그건 뭐 다 가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돈만 주면 만들 수도 있고 막. 또 예?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또 네? 어디서 혹시 예. 근데 만방 학생들의 합격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그냥 만방에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바인더 쓰지 않습니까? 쓰죠? 우리 아이들 쓰잖아요. 그걸 그대로 통째로 다 갖고 가서 보여주면 합격이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못 믿는 눈치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학업도 들어가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역경을 극복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면 그래서 이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지난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를 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영업비밀인데 합격을 다 해놓고 나서 혹시 학교에서 추천할 만한 학생이 더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그다음 우리가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했던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아시아에서는 지금 랭킹으로는 넘버1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뜨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겠지만 이 대학의 합격률이 몇 %요? 저기 보니까 5%. 저도 저 대학이 저렇게 합격률이 낮은 대학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매년 이 대학에 합격을 하는데 좀 자제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싱가포르 국립대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한국인들, 동양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가 아는 5년 전, 10년 전 그때의 대학보다는
아시아적인 그런 학업에 대한 경쟁력 그런 것들이 좀 색깔이 더 많이 가미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졸업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이제 학업적인 그 프레셔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합격되는 것보다 나중에 매일의 그 과정들이 훨씬 강도 높은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까 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듀크 쿤산, 즉 듀크 대학의 쿤산 캠퍼스 이 학교도 합격률이 8%가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듀크 대학과 거의 비슷해요. 미국에서는 통합적으로 20% 합격률이 20% 미만인 대학을 highly selective 뭐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highly selective 그리고 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이미 highly selected 중에서도 훨씬 2배 이상으로 더 어려운 대학들에 속하는데 이 대학에서도 만방을 너무 좋아라 했어. 근데 이 세 대학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방의 이 교육하는 이 실행하는 이 과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만방의 졸업생들이 그 대학에 가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문화를 바꾸고 심지어 거기 가서 섬기는 레지던스 어시스턴트를 하고 이러면서 각 대학에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답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을 전 세계로 펼쳐나가서 주름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뭐를 들고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초이스는요, 선택 자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너무 이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선택의 태도, 자세, 선택 이후의 결단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더 키워가는 그래서 정말 만방이란 그 큰 그 울타리 안에서 더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것을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차이니즈 트랙을 할래, SAP를 할래 이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인도하세요. 물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다 상담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어느 트랙을 선택을 하든지 그 과정에 심지어 그 너머까지 만방을 졸업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commencement.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만방의 친구들이 이제 10학년이 되고 3년 넘어 만방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그 꿈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계속해도 되겠죠? 네, 저는 바로 이제 어제까지 우리 9학년 학생들이랑 함께 교육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학 상담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다 전달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좀 엄중하게 객관적인 자기 인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막연하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해주고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열방을 섬기는 리더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가 깨졌네요. 네, 먼저 학생들이랑 함께 했던 케이스 스터디를 좀 우리 부모님들과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한테 3가지 학생을 소개해 주었어요. A 학생은요, 8학년 때 만방에 입학을 했고요. EN1이었습니다. 아시죠? 1반, 2반, 3반이 있는데 1반이 제일 잘하는 반입니다. 프레스AP에서도 A반이었고 어무는 B에서 A 정도, 수학은 B에서 A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 학생의 경우에는 7학년 때 만방에 입학을 했고요. EN3였습니다. 캐릭터만 봐도 신나고 즐거워 보이죠? 프레스AP는 B반이었고 어무는 C에서 B, 수학은 C에서 B였습니다. C 학생입니다. 9학년 때 만방에 입학을 했고요. EN1이었고 수학은 B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상황이 좀 가늠이 되셨나요? 넘어가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외우셔야 돼요. 네, 이제 이 학생들이 만방에 입학했을 때의 상황이었는데 11학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A 학생은 GPA가 4.0 만점에 3.2, SAT가 1450, AP가 5점 만점에 2점, 3점, 4점이었습니다. B 학생은 GPA가 4.0 만점에 3.8, SAT가 1480, AP가 4점, 5점, 5점, 5점이었습니다. 11학년 때 상황이에요. 12학년 아니고요. C 학생은 GPA가 4.0 만점에 3.8, SAT가 1550, AP가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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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이 2가지 페이지를 보여주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자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세 학생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B와 C 학생은 겸손하였고 목표의식이 뚜렷했으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짓지 않았다. 계획도 구체적으로 했을 것 같다. 비교하지 않았다. 기수를 따지지 않았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것 같다.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졌고 성장에 대해 감사하며 성장하고 나서 안일해지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잡고 꾸준하게 성장의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았을 것 같다. A 학생은 작은 성장에 안일했으며 비교의식이 컸을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이 아닌 성적, 대학에만 갔을 것이다. 어떠세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A 학생, 자, 만방에 A, B, C 중에 어떤 학생이 가장 많을까요? A가 많을까요? B가 많을까요? C가 많을까요? 네, B와 C가 가장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의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 성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A 학생의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A 학생의 케이스가 또 다른 학생의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A 학생은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특히 신입생 때는 과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중학교 때도 저희가 지금 5과목에서 6과목 정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기본 10과목, 많게는 13과목까지도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학교에서 많은 리더십 기회들을 주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활동, 학교 외에서의 활동, 또 리더십, 동생들을 섬기는 기회,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과목이 3개일 때 3가지를 비교했다면 과목이 10개면 10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잘하는 영어만 하더라고요. 성적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GPA는 떨어졌어요. 본인이 가진 학업 실력과 공부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영어만 파요. 그것만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보여질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 학생이 만방에 있는 동안 자신감,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2학년 때는 굉장히 향상곡선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대학과 성적이 나를,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구나.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특별하고 귀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 학생이 공부 포텐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B 학생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다 B 학생 같아지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쾌해요. 즐겁습니다. 재미있어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10학년 때 한번 그러는 거예요. 10학년 2학기 때인가? 선생님,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지어예요. 망했다. 절대 그 말 쓰면 안 돼요, 학교에서. 네, 선생님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그 말 다시 생각해봐.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너 공부 왜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고정관념, 고집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되겠다고 욕심내는 친구들은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용성이 정말 좋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아, 맞아요. 생각해 볼게요. 끊임없이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더니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C학생의 경우에는 이 학생은 정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9학년 때 시작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학년 처음 SAP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어로 영어로 학습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중국어도 완벽하지 않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30점, 40점, 50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학업 능력이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그 점수를 받아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번 어문 시험이 40점 나왔다는 말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어문 시험이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아세요? 이번에 어문에 배웠던 그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데, 아니면 선생님 제가 요즘 영어에서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의 어떤 부분과 연결 지을 수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교육이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다양한 파워를 길러주는 것이며 공부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다양한 파워를 기르는 것이라고 부모님들께도 학생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파워를 키우는 공부의 목적이 파워를 키우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근데 이 목적이 중학교까지만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고등학교 때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야죠. 근데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 마음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의 목적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파워를 키우는 공부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게 돼버리죠? 성적과 입시를 위한 게 돼버려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대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9학년이 되고 10학년이 되고 11학년이 되면서 왜 불안해지냐면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자신을 증명해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신을 증명해야 될 일이 없었어요. 조급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헌신과 수고와 사랑에 뭔가 이 대학의 입시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학생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학업 상담을 하기 전에는 계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자만해지기도 하였다. 너의 성적은 이러하니 안 된다라는 단순한 판단이 아닌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나의 태도가 더욱 중요했다. 이곳에 가면 성적이 더 잘 나올 텐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이 과목보다 나는 저 과목을 잘하니까 이곳을 가야 하나? 라는 계산들이 나를 더 좁게 만들고 두렵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질문보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훈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워하기보다 성장하고 배울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번에 학생들한테 진학 상담을 하기 전에 퀘스처널이라는 질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결정을 위해서 질문해야 될 거를 적어오게 했는데 질문 자체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 들어있는 학생들을 혼나고 시작했어요. 이 마음가짐으로 무슨 결정을 하냐. 9학년은요, 컴포트 존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안주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엄마 아빠가 대신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컴포트 존을 발견하는 시기예요. 근데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면 먼저는 어디로 가죠? 피어 존으로 갑니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마주해야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불편함을 극복할 때 우리는 러닝 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로스 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방에서는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Beyond my ability, from comfort zone to faith zone. 그로스 존 이상의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 한 달 반 정도, 5주에서 6주 정도 9학년 학생들과 가지 모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또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Beyond my ability, 우리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이랬습니다. 컴포트 존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도대체 컴포트 존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으름, 자기중심적, 두려움, 비교, 불평,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 노예근성, 배움 없음, 무지함, 우상숭배, 남탓 등등등 굉장히 많은 컴포트 존을 학생들이 발견을 했어요. 자, 제3자의 입장으로 발견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하죠? 그럼 너에게는 나 자신의 컴포트 존은 무엇인지 발견해 봤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나의 벽장은 관심과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비교의식과 깎아내림이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연스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주눅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게 이미 충분히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찾곤 한다. 그러다 보니 비교의식과 시기질투는 어느새 내게 찾아와 있었다. 질투를 통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거나 자연스럽게 깎아내릴 때도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게 있었죠? 옆에 보면 컴포트 존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 존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생각보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예수님께 편지 쓰기. 예수님, 제 마음이 지금 더럽고 많은 비교의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어떻게 페이스존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공식을 주었습니다. 나의 고민과 생각 더하기 말씀은 페이스존이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할수록 기대가 아니라 불안이 쌓여간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불안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건 뭐죠? 고민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학생들 상담하실 때 이 공식을 대입하여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페이스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자신의 고민이 말씀에 대입됐을 때 이 학생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될 수 있겠죠.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페이스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받침, 디딤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인지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액션해야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팀을 정했습니다. 실천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이스기야를 묵상하며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히스키야 팀. 아, 너무 창의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에 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잠자리.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방훈련소에서 컴포트존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너무 창의적이에요. 이 팀 제목을 만들고 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얼마나 예뻤는 줄 아세요? 저희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준비를 하는지. 열심히 실천하고 나서는 드디어 journey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힘과 능력을 묵상하게 되었다. 성적, 재능,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의 정도 등. 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족함에 대한 조급함이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한 교만이었다. 조장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며 조급해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잘하는 것에 안주했다. 소망을 나의 유능한 자아에 두니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이 일련의 방황을 거치며 깨달은 것은 나의 자금을 내려놓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립오버라는 것이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느낄 때 그분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엎드려지게 되고 나의 좁은 한정된 목표가 아닌 그분의 드넓고 푸르른 꿈을 꾸게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급함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믿음을 굳게 가질수록 평안하게 열심을 다하게 된다. 상황과 나 자신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소망을 나의 유능한 자아에 두지 않겠다. 그분의 크심에 내 소망을 두고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란 파워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파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한 파워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0학년 때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킬 것입니다. 아까 총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차이니스 트랙이든 SAP 트랙이든 학업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션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조급함에 빠지면 또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들이 또 뭐라 그래요? 생각해봐, 글 써와. 학생들을 전 인격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다른 꿈을 꾸실 수 있도록 한 학생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차이니스 트랙에서 북경대를 간 남학생의 글입니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또 사도행전 말씀이 떠올랐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땅들을 약속하신다. 왜일까? 이유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 분명 틀림없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믿음을 가진 이가 밟는 땅마다 믿음의 꽃을 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동서남북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부정, 부패와 동성애와 체제충돌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시대에 부르셨고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 훈련시키셨고 또 계속해서 시키신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게 되어야 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연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저 말씀이 나의 심장을 계속해서 다시 뛰게 하는 것 같다. 자기개발적 신앙을 버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할 때 고백한 것과 같이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의 작은 불씨를 붙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 저 말씀이 좁아진 나의 시야를 확장시킨다. 몇 주 전 나의 일기만 봐도 서패스가 아닌 서바이브에 목을 맸던 것 같다. 이제는 꿈을 꾸며 대학 생활을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키우셨는데 생존에만 목숨을 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같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겠다. 앞으로 내 삶에 정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되길 깊이 소망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북경대에 갔더니 너무 힘든 거죠.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북경대, 청와대, 복단대, 인민대 다니는 중국 학생들은 학부 졸업하고 하버드나 프린스턴으로 석사를 하러 많이들 가고요. 정말 대학교 때 세계 난제를 풀고 그래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공부하겠다. 나도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사용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움직여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4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른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방에서의 공부는 성적과 대학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향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주변에서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의 공부의 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셨으니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크고 비전이 커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학에만 맞춰진 목표를 학생들을 더 한계를 만들고 더 공부하지 않게 만듭니다.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걸 저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부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선의 경험이 곧 방법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끔 제가 혼을 내요. 얼마나 해봤는데. 사교육에 길들여질수록 학생들은 누군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방법을 1, 2, 3, 4, 5목 탁탁탁 요점 정리를 해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암기도 해봐야지 알고 문제도 풀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솔로몬 프로젝트며 브릿지 프로그램이며 형, 언니들, 누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 봐야 효율이 무엇인지도 알고 방법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이 가장 덜 바쁠 때야. 항상 얘기해요. 11학년 AP 시험 막 앞두고 있고 SAT 시험 앞두고 있고 12학년 본고사 시험 앞두고 있어도 지금이 가장 덜 바쁠 때야. 왜냐면 앞으로 너희는 리더가 될 건데 리더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산다는 건데 그럼 어른이 되면 당연히 더 바쁜 게 정상이지. 지금이 가장 덜 바쁠 때야. 그러니 더해. 저희 학교에는 쉬는 시간 체크표가 있어요. 쉬는 시간도 쪼개서 쓰고 학생들이 하루를 올거나이즈하는 방법을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 위로해 주시지만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조급할 때 불안해하면 학생들은 흔들 정도가 아니라 휘청합니다. 학생들의 불안에 같이 휘청하지 마시고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민이 페이스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과 고민이 디딤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의 확신이 원동력과 정신력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과 대학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돼버리면 학생들은 무너집니다. 말씀의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원동력과 정신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감이 추진력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신뢰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니까 많이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내용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또 우리 함께 성장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주간통신문에 들어가시면 9학년 진학세미나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르시고 오늘 느끼신 점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개별 상담은 다 했지만 혹시라도 더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학교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오늘 9학년 학부모님 중 한 분께서 오늘 모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목마르실까 봐 물을 싸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여기 또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목마르신 분들 물 한 병씩 가지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라는 만방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